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공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은요, 장관 측은 이게 그 검찰 내에 한동훈 사단 핵심인 이제 그 박세현 이자가 이제 서울 고검장인데 특수본의 본부장이거든요. 이자가 이제 그 윤석열 주객에 나섰다. 공소장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박세현을 이렇게 그 고발을 한다. 이렇게 그 김용현 장관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검찰 내에 한동훈 사단과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이제 그 결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격에 나섰다. 그게 바로 이제 김용현 공소장이 포함된 터무니없는 새빨간 가짜 뉴스들이 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공소장이 언론에 그 공개가 돼가지고 여론전으로 또 이게 그 가짜뉴스 여론전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데 검찰의 오래된 고질병이죠, 이거. 이게 재발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피의 사실 공표가 다 있고 절차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게 찔끔찔끔하게 그 수사 상황이 흘러놓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미리 여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론으로 대통령을 반쯤 죽여놓고 나중에 재판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정말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에 김용현 장관은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전혀 묻지도 않은 이런 데 그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김용현 장관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 가장 막 떠들고 뭐 기정사실화처럼 떠들고 있는데 언론들도 문제죠. 검증도 없이. 아니 공장이 이게 진실이냐고요. 이게 진실이냐고, 팩트냐고.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있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돼 있죠. 전화해서 총을 쏘았으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데 그 공장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에게 전화해서 수방사령관한테 이렇게 했다. 이게 김용현 공장에 들어가 있어. 김용현 공장에. 김용현 장관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해제 요구해가지고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뭐랬냐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공장에 써난 거예요. 이렇게 써난 거예요. 이야, 참 이게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공장에 보면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10명을 체포 구금을 지시했다. 이거는 이제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10명을 지시했다. 이것도 이게 공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이게 직접 윤 대통령이 체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한테도 윤 대통령이 여러 번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해.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게 다 언론에 흘러놓았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이게 언론에서 계속 떠들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주로 이게 진술을 인용해서 김용현 공장에 총을 쏘았으라도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래.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습니까? 본인이 겸 건의부터 겸 집행 과정이 대통령 옆에 본인이 다 있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이런 걸 무비판적으로요, 우리가 막 쓰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언론들도. 모든 증거 인정은요, 팩트하고요, 객관적인, 팩트는요, 객관적인 증거하고, 그 다음에 상식, 경험칙에 따라서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즉, 팩트, 사실의 인정은 뭐로 한다? 객관적인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실제 상황도 고려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안 됐으면 예변모나 미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게 또 중요하죠. 실제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시가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객관적인 증거부터 보자고요.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 부수고, 이렇게 대통령이 말한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는 녹취록이 나왔습니까? 녹취록? 그러기에 무엇보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서로. 그래야만 밑에 군인들도 문서를 보여줘야 찍긴 찍고, 자기 보여줘야 명령을 따르든지 집행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면책이 되든지. 근데 문서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한 총을 쏘서 들어가서 체포하라는 문서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녹취록에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즉 공장에 하더라도 수방사령관 이진우 이야기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하고 그냥 비화폰으로 통화했으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 본인한테는 도움 될까요? 대통령이 내란이 수개되면 본인도 내란죄인데 우리 대통령은 적법하게 계엄했다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계엄은 적법했다. 대통령이 판단하에 나는 대통령이 지시만 계엄 따랐다. 이게 수방사령관한테 도움되지 않을까요?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이렇게 막 할까요? 이게 자기한테 유리할까요? 그럼 다른 사령관들도 판단해 봐야 돼요. 경찰청장은 이렇게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진술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의심을 해봐야 돼. 일단 했다면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죠. 특히 우리 조지호 암투병 중인데 그때 민주당 속에 변호인이 들어갔다가 사퇴했다 하잖아. 뭐라고 해야 한다? 대통령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당신은 대통령이 부당한 명령을 거역한 의인처럼 항명, 완전히 옛날에 전두환 때 장태환 사령관처럼 오히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당신은 그걸 다 거절한 걸로 이렇게 진술하면 혹시 선처되거나 구속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진술을, 오염된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대통령이 제일 안전을 생각해서 총기독에 실탄을 가져가지 말아 했는데 총을 쏘서 들어가서 부수고 들어가서 꺼내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더 문제야, 나라가. 대통령이 지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객관적으로. 그러면 또 좌파들은 야 전부 항명했대. 전부 항명하면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군대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된 게 총 쏘고 들어 꺼낸 게 없고, 객관적으로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은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의 진술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일 뿐이잖아. 본 것도 아니잖아. 또 어떤 배경에서 오염된 진술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기정사실하면서 떠들고 있냐고. 결국 이 모든 김용현의 공장은 김어준 털보가 쓰고 민주당이 지친 대로 불러주는 대로 검찰이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박세현 고검장이 한동훈의 현대고 설법대 후배인데 아버지 때부터 친분이 있다 이러니까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요,
우리 심우정 총장 한번 보자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서울 고검에서 수사할 사건입니까? 특수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지검이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모든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합니다. 거기에 검사가 다 있는 거예요. 250여 개의 검사가 중앙지검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지검은 이창수 검사장이나 그다음에 조상원 4차장, 최재원 반부패 2부장 전부 게 탄핵되니까 중앙지검에 원래 수사하는 건데 못 믿겠다. 근데 고검이라는 게 수사하는 데입니까? 심우정 총장, 고검이 수사하는 데냐고. 고검의 검사들은 옛날에 고검 발령되면 다 사표내고 나갔던 이 자리가 고검 아니에요. 고검이 수사하는 자리냐고. 근데 서울 고검에다가 특수본 만들고, 그럼 이게 고검에는 전부 기한 간 사람들, 자천된 사람들이 있는데 정권에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고. 없잖아. 객관적으로 고검에 발령받은 검사치고 전부 우리 옛날에 한동훈 전부 다 이게 고검으로 기한 갔잖아. 추미애 때. 고검은 기한 가는 데란 말이야. 기한 가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 수사를 맡기니 그러면 이게 공정한 수사 되겠냐고. 왜 중앙지검이 제일 수사 많이 하는 데인데 왜 거기 배제하고 고검에서 하죠?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저는 그러고 이게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고. 오죽하면 이게 민주당의 김용민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에 손대라 하잖아. 수사권이 없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의 또 수사권은 또 공천을 넘겼더라고. 근데 김용민은 왜 내란을 수사하느냐고. 윤석열, 이상민 넘겼잖아. 수사권이 없다고 넘겼잖아. 근데 왜 김용인 장관은 고검이 하고 검찰이 그리고 왜 공장을 수사 상황을 계속 질질질 언론에 흘리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김용인 장관한테 아무 질문도 안 했던 걸 마음대로 이렇게 공장에 잊어가지고 언론에 흘림. 이러면 되겠냐고. 진짜 이게 황당한 검찰의 행태, 진짜 이게 부끄러워 반성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게 고발했겠냐고요. 고발했겠냐고. 결국요,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 가게에 넣을 때까지 판단을 섣불리 쏘면 안 됩니다. 총을 들고 가지 말았는데 총을 들고 가서 이게 문을 부숴놓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실제 행동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시켰으면 총 들고 갔겠지. 최소한 총은 들고 갔겠지. 민간인은 쏘진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전혀 안 그렇다는 건 너무 무기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체포체포도 안 꺼냈다는데 김용인 장관도 그런 질문도 없었다는데 이런 식의 검찰이 제 말은 이런 불법 조작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이재명이 보세요. 참 이게 이재명이 이자는 이걸 가지고 또 기정사실해가 총을 쏘서라도 끌어내라 이랬더니 갑자기 5.18 당시가 떠올랐다. 이재명이 한 말이 갑자기 5.18 당시가 떠올랐다. 아찔한 순간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 성공했으면 수없이 죽고 다쳤을 것이다. 수없이 죽고 다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선동질하고 있는 이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게 이재명. 왜 검찰이 이재명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재명의 부역자 노릇. 내란 자체가 관할도 없으면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공장을 쓰고 처음부터 언론에 계속 흘리고 이런 게 저는 검찰의 불법 수사 오래된 게 고질병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 언론들에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총을 쏘고 끌어내라 이걸 기정사실화 지금 좌파들이 엄청나게 이걸 선동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고 김용인 장관 측이 고발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특수본 박세현 이자들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